이 고약한 놈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 너희들 것이라고 생각하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동안 어머니 병원비도 다 저희가 냈잖아요. 뭐? 내가 병원비 냈다고?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기나 해? 어머님, 저희도 어려운 상황인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이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이해? 내가 왜 너희를 이해해야 하는데? 너희는 나를 이해한 적이 있어? 내 통장에 얼마 있는지만 궁금해하지 말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저희가 언제 어머니 돈을 바라봤다고 그러세요? 병실 밖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내가 죽기도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웠었니? 이제 너희와는 인연을 끊을 테니 그렇게 알아라.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의 어머니인 70대 김경수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구미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결혼은 처음엔 행복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관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시네요. 저녁 준비했어요. 응,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났어. 애들은 지훈이는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민수는 아직 학원에 있고요. 두 아들 지훈이와 민수를 키우며 농사일에 지쳐 돌아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묵을 지키는 날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여보, 요즘 왜 말이 없으세요? 무슨 고민 있으신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농사일이 쉽지 않네. 애들이 아빠랑 얘기하고 싶어 해요. 주말에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죠? 남편은 농사일에 매달리느라 가정에 소홀해졌고 저 또한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우리 집 앞에 자주 오는 차가 있던데. 혹시 아세요? 뭐? 무슨 차? 그냥 물어봤어요. 남편분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아서요. 이웃의 제보를 통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은 생각 안 해. 미안해. 너무 외로웠어. 나도 사람이에요. 당신 농사일 도와주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 안 나요? 그날 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하기로 했고 저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들어와요? 지훈아, 앞으로 아빠랑 엄마는 같이 살지 않기로 했어. 왜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절대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란다. 이혼 후 저는 두 아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첫째 아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민수야, 숙제는 다 했니? 도와줄까? 형,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천천히 따라해봐. 지훈이는 항상 동생 민수를 챙기며 자랐고 민수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으로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제가 학교 대표로 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우리 민수 정말 잘했네. 엄마가 자랑스럽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키면서도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혼 후 5년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며 농사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힘을 냈습니다. 어머니,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셨었어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세요. 마을 아주머니가 그러시던데 어머니 혼자서 너무 무리하신대요. 지훈아,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이렇게 땀 흘려야 우리 식구들 먹고 살지.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우연히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경수 씨,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직도 예쁘시네. 철수 씨도 변함없네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녁이라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철수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의 마음이 들떴지만 두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엄마가 다시 결혼하면 어떨 것 같니? 아이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냉담했습니다. 특히 지훈이는 새아버지의 등장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잖아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고민 끝에 저는 철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반성하고 있지만 그때는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철수 씨는 저와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농사일도 도와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지훈이 학교 면담 있다고 했죠? 제가 다녀올게요. 고마워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다들 부러워한대요. 하지만 결혼 6개월 후 철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술에 취해 들어왔고 가끔은 폭력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보, 또 술을 마셨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시끄러워. 내 돈으로 마신 술이야. 왜 간섭이야? 그 돈은 우리 농사 지어서 번 돈이잖아요. 아이들 학비도 내야 하는데. 어느 날 저는 남편이 제 통장을 몰래 확인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왜 저와 결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건 내 통장이야. 그냥 얼마나 있나 보는 거야. 우리 부부 사이에 뭐가 문제야? 당신 설마 내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제 통장에서 돈을 빼내 사라졌습니다. 집에 남겨진 쪽지에는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지훈아, 아버지는 이제 안 올 거야. 남편의 배신으로 또다시 상처 입은 저는 두 아들과 함께 아픔을 이겨내며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전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재혼할 생각은 완전히 접었습니다. 대신 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장터에 참여해 농산물을 팔며 두 아들의 교육비를 마련했습니다. 경수 씨, 오늘 배추 상태가 참 좋네요. 도매상에 연락해 볼까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학비를 마련해야 해서요. 혼자서 애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참, 다음 주에 농협에서 대출 상담한다는데 한번 가보세요. 장터에서 만난 농협 직원의 도움으로 저는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대학교 합격했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대단하다. 어느 대학교에 붙은 거야? 서울에 있는 대학교예요.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엄마가 어떻게든 대학 보내줄게. 지훈이의 소식의 기쁨도 잠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일하며 아들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밭 일부를 팔면 어떨까요? 제가 알바해서 돈 벌어올게요. 그건 안 돼. 우리 땅은 우리 집안의 미래야.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할게. 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요. 지훈이가 대학에 입학하고 1년 후 둘째 민수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서울에서 공부하게 되자 저는 더 많은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여기가 경수 씨 밭인가요? 제가 땅을 좀 보러 왔습니다. 네, 제 땅인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은 이 근처에 큰 개발 계획이 있어서요. 좋은 가격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개발업자의 제안은 고민할 여지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땅을 팔면 두 아들의 대학 교육비와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를 주신다고요? 시세보다 30% 높게 쳐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생각해 볼게요. 내일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민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훈아, 우리 농지 팔라는 제안이 들어왔어. 어머니, 정말요? 얼마나 준대요? 시세보다 많이 준대. 너희 둘 대학 보내고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저는 땅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선조대대로 지켜온 땅을 떠나는 것은 아쉬웠지만 두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경수 씨, 계약서 다 작성됐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바로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땅 파셨어요? 어디서 사실 거예요? 그래, 팔았어. 일단은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살아야지. 걱정 마세요. 제가 졸업하면 바로 취직해서 어머니 모실게요. 땅을 판 돈으로 저는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남은 돈은 두 아들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저축했습니다. 땅을 판 돈으로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대부분의 자금은 두 아들의 학비와 미래를 위해 저축해 두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던 저는 이제 다른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경수 씨, 우리 마을 노인정에서 식사 준비하는 일 있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식사 준비요? 그럼 요리하는 일인가요? 네, 일주일에 3번만 오전에 나오시면 됩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용돈벌이 정도는 되실 거예요. 마을 노인정에서 일하게 된 저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보람을 느끼며 지냈습니다. 두 아들은 서울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가끔 전화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자랑스럽다. 학교 생활은 어떠니? 좋아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민수는 어때요? 민수도 잘 지내. 다음 주에 같이 내려온다고 하더라. 두 아들이 방학 때마다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희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훈이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창업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창업? 아직 학교도 다니고 있는데? 네, 동기들이랑 같이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요. 지훈이의 열정을 응원하고 싶었지만 학비를 위해 모아둔 돈을 창업에 쓰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적금 일부를 깨서 지훈이에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하지만 학업도 소홀히 하지 마. 지훈이에게 돈을 보낸 지 몇 달 후, 이번에는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안 좋네. 사실 제가 친구들이랑 주식 투자했다가 돈을 많이 잃었어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투자라는 명목으로 도박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얼마를 잃은 거야? 1,000만 원 정도요. 학비도 못 낼 것 같아요.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한 거니? 엄마한테 먼저 상의했어야지. 결국 저는 민수의 학비를 위해 또다시 적금을 해지해야 했습니다.
두 아들을 위해 저축해둔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게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공부에만 집중하고 그런 투자는 졸업하고 취직해서 해. 네, 약속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몇 달 후 지훈이의 창업은 실패로 돌아갔고 민수도 다시 한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꼭 성공할 자신 있습니다. 지훈아, 이제 없어. 엄마가 너희 둘 때문에 거의 다 써버렸어. 그럼 집이라도 담보대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저는 아들들의 끝없는 요구에 지쳐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제 노후를 생각하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너희들도 스스로 해결할 나이가 됐어. 어머니, 이제는 너희가 엄마를 도울 차례야.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했잖니. 몇 년의 시간이 흘러 지훈이와 민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훈이는 창업 실패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민수는 체육 관련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며 저는 조용한 시골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 승진했어요. 과장으로요. 축하한다, 지훈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월급도 올랐겠네. 네, 많이 올랐어요. 이제 어머니 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네 앞길이나 잘 꾸려. 지훈이의 승진 소식에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니? 제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연봉도 2배로 올라요. 정말 우리 아들들 모두 잘 되어가는구나. 엄마 정말 기쁘다. 두 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니 평생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자신의 삶에 바빠 저에게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지훈아, 요즘 바쁘니? 전화도 잘 안 받네.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주말에 시간 내서 전화 다시 드릴게요. 알았어. 건강만 잘 챙기면 된다. 몇 달 후, 저는 지훈이로부터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기쁨에 가득 찼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느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 그렇게 갑자기. 상대는 누구니? 어떻게 만났어? 회사 동료예요. 1년 정도 만났는데 이제 결혼하려고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이제야 말하니? 엄마한테 소개도 안 했잖아. 지훈이의 결혼식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예비 며느리 수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진은 도시에서 자란 세련된 여성이었지만 시골 출신인 저를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듯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랑 잘 살면 된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게 중요해. 네, 걱정 마세요. 지은 오빠와 잘 살겠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소박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에서 저는 조금 위축되었지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세요. 고마워. 우리 아들도 정말 멋있구나. 행복하게 살아. 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감사합니다. 결혼식 후 2달이 지났을 때 민수도 여자친구가 있다며 소개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여자친구 지은은 활발하고 밝은 성격으로 첫 만남부터 저와 잘 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민수가 뭐라고 그러던? 어머님이 얼마나 강인하고 멋진 분인지 항상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민수의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었지만 이미 결혼한 지훈이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 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 지훈이 부부는 수진의 친정에만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아, 이번 명절에는 언제 내려오니? 어머니, 이번에는 수진이네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찾아뵐게요. 그래? 작년에도 그랬잖니. 엄마도 보고 싶은데. 죄송해요. 수진이 부모님이 해외여행 다녀오셔서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을 생각하며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민수는 자주 연락하며 가끔 여자친구와 함께 내려왔지만 지훈이는 점점 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민수야, 지훈이한테 연락 받니? 가끔요. 형도 회사 일로 바쁜가 봐요. 그런가? 너라도 자주 찾아와줘서 고맙다. 지훈이가 결혼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민수도 지은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두 아들 모두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저는 혼자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 아이 가질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지은이 임신했어? 축하한다. 네, 어제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12주 정도 됐대요. 이제 내가 할머니 되는구나. 너무 기쁘다, 우리 애기. 민수와 지은의 임신 소식에 크게 기뻤습니다. 첫 손주를 맞이할 생각에 설레었고 서울로 올라가 지은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서울에 올라오셔서 지은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내가 언제 가면 될까? 출산 2주 전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은이도 어머님이 오시면 좋겠대요. 알았어. 그때 갈게. 지은이한테 몸 조심하라고 전해. 민수 부부의 소식을 듣고 나서 지훈이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지훈이었기에 손자 소식을 전하며 관계가 개선되길 바랐습니다. 지훈아, 민수네 아기 생긴대. 우리가 할머니, 삼촌 되는구나. 정말요? 축하할 일이네요. 민수한테 축하 전화해야겠어요. 니네는 아직 계획 없니? 아직이요. 수진이가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해서요. 지훈이의 대답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통화 중에 언뜻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지훈이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훈아, 수진이도 옆에 있니? 인사 좀 하자. 아, 수진이 지금 바빠요. 나중에 통화하시죠. 먼저 끊을게요. 그래.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내려와.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다. 민수의 아이가 태어나기 전 저는 약속대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민수와 지은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고 작은 아파트지만 제 방까지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어머님, 이쪽이 어머님 방이에요. 불편하시진 않을까 걱정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너희가 이렇게 신경 써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저희가 고마워해야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서울 생활에 적응하며 지은의 출산을 도왔습니다. 출산 후에도 한 달 정도 더 머물며 아기를 돌봐주었고 그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괜찮아. 내 손주 돌보는 게 뭐가 힘들겠어. 나중에 내려가도 자주 올라올게. 어머님도 그냥 서울에 계시는 건 어때요? 저희랑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있으면 너희 신혼살림에 방해될 거야. 내 집도 있고 나 혼자 지내는 게 편해. 민수네 집에 머무는 동안 지훈이에게도 연락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만남을 계속 미뤘습니다. 결국 서울에 한 달 넘게 있었지만 지훈이를 만나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그러는 거 이해해 주세요. 요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아서. 알아, 민수야.
괜찮아.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전화라도 자주 했으면 좋겠네. 제가 형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에는 꼭 만나러 오라고 할게요. 시골로 돌아온 뒤 저는 민순의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부부 사진은 결혼식 사진 하나뿐이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첫째 아들을 생각하며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니? 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잘 지내. 서울 다녀왔는데 너 한 번 못 봤네. 죄송해요. 정말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내서 내려갈게요. 민순의 아이가 첫돌을 맞은 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시골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박경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김씨. 그냥 속이 좀 쓰려서 그래요. 옆집 김 씨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화장실에 갔다가 변기에 피가 섞인 것을 보고 놀라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아침부터 배가 너무 아프고 화장실에서 피가 나왔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통증은 오늘 아침부터인데 사실 몇 달 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고 변에 가끔 피가 섞여 나왔어요. 일단 검사를 좀 해보시죠. 대장 내시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 의원에서 기본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더 정밀한 검사를 위해 큰 병원으로 가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구미시내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박경수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별 문제 없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합병원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결국 대구의 대학병원으로 가서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경수님, 검사 결과 대장암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병기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장암이요. 그게 말기인가요? 아직 정확한 단계는 알 수 없지만 증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혼자 걸으며 이 소식을 아들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인데.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그게 엄마가 병원에 왔다가 검사 결과를 들었는데 대장암이래. 네? 대장암이요? 어떻게? 많이 진행됐다고 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다음 날 바로 휴가를 내고 대구로 내려왔고 지훈이에게도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아직 정확한 단계는 모른대. 더 검사해봐야 한대. 지훈이 형도 내일 온대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민수의 말대로 다음날 지훈이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서로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지훈아, 왔구나. 회사는 어떡하고? 회사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지금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준대. 오후에 만난 의사는 제 상태가 이미 3기 후반에서 4기 초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두 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와 항암 치료 비용을 합치면 상당히 많이 드실 겁니다. 보험으로 일부 커버되지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다 책임질게요. 의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와 민수는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그들의 표정에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번갈아 가며 병원에 있을게요. 제가 먼저 이번 주 휴가 냈으니까 병원에 있을게요. 괜찮아. 너희 일도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마. 형은 주말에 다시 올 거래요. 저도 일 끝나면 바로 올게요. 두 아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저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이 병을 이겨내기에는 너무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고마워. 근데 너희도 각자 가정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암 진단 후 일주일이 지나고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지훈이와 민수는 번갈아 가며 병원에 왔지만 점점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훈이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지훈이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빠서 못 오나 보네. 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았대요. 주말에 오겠다고 했는데. 그래. 니도 매번 이렇게 오느라 힘들지. 지은이랑 아기는 잘 있고? 네, 다들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민수가 다녀간 후 병실에 혼자 남게 되면 적막감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박경수 씨,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요.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는 없네요. 수술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도 필요할 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치료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통장 잔고를 확인했지만 이미 두 아들의 대학 교육과 결혼 비용으로 많이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엄마인데.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다음 주에 수술한대. 알고 있어요. 민수한테 들었어요. 제가 수술 전날 가겠습니다. 지훈이와의 통화 후 민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밝게 받아주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정해졌다면서요? 응, 다음 주 월요일이래. 너무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제가 일요일에 병원에 가겠습니다. 형도 온대요? 그래, 고마워. 근데 민수야, 혹시 치료비 때문에 너희들이 부담스러운 거 아니니?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서 어떤 망설임이 느껴졌고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 마세요. 수술 전날 예상대로 지훈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로 미안하다고 전했고 민수 혼자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어둡고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민수야, 무슨 고민 있니?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솔직히 말해.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사실 형이랑 제가 치료비 때문에 좀 얘기했어요. 민수의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같았고 제가 그 원인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형이 치료비를 좀 부담스러워해요. 자기네도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면서. 그랬구나.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쓸 돈은 있으니까. 어머니 돈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제가 최대한 부담할게요. 수술 당일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지훈이와 민수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병실 밖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형,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수진이가 임신했고
집도 옮겨야 하는 상황이라. 그래도 어머니 치료가 먼저잖아요. 내가 더 부담할 테니까 형도 조금만 도와줘요. 미안해, 민수야. 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어머니 통장에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아봤어? 지훈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통장 잔고를 궁금해하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형,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이제 어머니한테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이러는 거죠? 형답지 않네요. 정말. 수술 전날 밤 두 아들의 대화를 듣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간호사가 수술 전 준비를 위해 병실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박경수님, 수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따 수술실로 모시러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 아들들은 어디 있나요?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수술 전에 잠깐 면회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수술 준비나 할게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희생했던 아들들이 이제는 제 치료비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경수 씨, 수술 준비 다 됐어요? 네, 김 선생님. 근데 좀 무섭네요. 걱정 마세요. 많이 진행됐지만 수술은 잘 될 거예요. 그런데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아들들 때문에 걱정되세요? 김 선생님은 제 담당 간호사로 입원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문득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어제 두 아들이 제 치료비 때문에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이고, 그거 속상하셨겠네요. 자식들이 그럴 수도 있죠.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경수 씨, 이웃 침대에 계신 정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대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정할머니요? 어제 입원하신 분 말씀이죠. 네, 그분도 자식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해요. 그래도 지금은 홀가분하게 잘 지내신대요. 수술 전 준비 시간이 있어 옆 침대에 정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년배로 보이는 그분은 밝은 표정으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씨. 수술 앞두고 있다면서요? 네, 오후에 수술이래요. 정할머니는 어떤 병으로 입원하셨어요? 나도 5년 전에 대장암 수술했어. 재발 확인하러 왔다가 며칠 더 검사받고 있는 중이야. 정 할머니의 말에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5년이나 생존하신 분을 만난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제 두 아들이 치료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똑같은 일 겪었어. 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해 하더라고.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써버렸지. 내 몸 치료하고 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내 돈인데 내가 써야지. 안 그래? 정 할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에서 어떤 자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처음엔 화내고 서운해했지. 그런데 내가 단호하게 말했어.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라고.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네 인생인데 네가 주인이야. 자식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정 할머니의 말을 듣고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결심이 섰어요. 그래, 박 씨.
수술 잘 받고 건강해져서 네 인생 즐겁게 살아. 아직 늦지 않았어.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저는 간호사에게 부탁해 노트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재산에 대한 계획을 적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간호사님, 이거 제 아들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나요? 네, 걱정 마세요. 수술 잘 받으세요, 박 씨. 고맙습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네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저는 제 결정에 대해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쓴 메모를 간호사가 두 아들에게 전달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이후로 지훈이는 병원에 오지 않았고 민수만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 민수야. 수술은 잘 됐대. 근데 지훈이는 안 왔니? 형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네요. 곧 올 거래요. 민수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남긴 메모 때문일 것입니다. 메모에는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모아둔 적금으로 해결하고 남은 재산은 제가 온전히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야, 간호사가 메모 전해줬지? 네,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너무 갑작스러웠니? 아니요.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다만 형이 좀. 민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반응이 어땠는지 더 듣고 싶었지만 민수는 자세한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오히려 병실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대요. 근데 항암 치료는 받으셔야 한대요. 그래, 알고 있어. 열심히 치료받을 거야. 병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지훈이가 화났지? 네, 많이 화났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모아두신 돈을 다 쓰겠다는 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야.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잖니. 민수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그는 제 말에 동의하는 듯 했지만 형과의 관계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 마. 지훈이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어머니,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민수의 물음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술 전날 들었던 두 아들의 대화 그리고 정할머니와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희를 키우면서 내 자신을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도 필요하단다. 어머니, 걱정 마. 치료비는 내가 알아서 할 거고 너희에게 부담 주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예상치 않게 지훈이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방문 시간 마지막에 혼자 온 그는 민수가 없는 틈을 타 저에게 직접 물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지훈아, 이제 와서 엄마한테 그런 말투로 말하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재산을 다 쓰시겠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지훈이의 말에 저는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의 반응이 제 결정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기적이라고?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 몸 치료하고 남은 여생을 즐기겠다는데 그게 이기적이니? 하지만 어머니, 저희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수진이도 곧 출산하는데
수술 후 6개월 동안 저는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상과 달리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크지 않았고 의사들도 제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습니다. 매주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으면서 제 몸의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많이 빠졌지만 체력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박경수님, 최근 검사 결과가 매우 좋네요. 항암 치료에 잘 반응하고 있어요. 정말요? 암이 줄어들고 있나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완치 가능성도 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의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민수는 자주 병원을 찾아왔지만 지훈이는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얼굴색이 많이 좋아 보이네요. 응, 오늘은 특히 컨디션이 좋네. 민수야, 고마워. 자주 와줘서. 당연하죠. 제가 와야지. 오늘은 지은이도 같이 오려고 했는데 아기가 좀 아파서. 괜찮아. 다음에 같이 오면 되지. 손주는 어때? 많이 컸니? 민수와 대화하는 시간은 항상 즐거웠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민수의 방문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의사와 상담을 통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경수님, 항암 치료 마지막 차수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암이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입니까? 완치된 건가요? 완치라고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현재로선 암세포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암이 거의 사라졌다는 소식에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들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좋은 소식이 있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암이 거의 사라졌대. 의사가 그러는데 완치 가능성이 높대. 정말요? 와,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이번 주말에 바로 내려갈게요. 민수의 기쁨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더욱 행복했습니다. 다음으로 지훈이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로부터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비는 제 적금으로 대부분 해결했고 민수가 일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지훈이는 끝내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오랜만에 본 제 정원은 잡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경수 씨, 돌아오셨네요. 건강해 보이세요. 네, 김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동안 집 봐주셔서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이웃 사촌인데 당연한 거죠.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웃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암 투병 중에 다짐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결심, 그리고 평생 미뤄왔던 꿈들을 이루고 싶다는 소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살려고요.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해볼 생각이에요. 잘 생각하셨어요. 건강 회복하셨으니 이제 즐겁게 사셔야죠. 지금까지의 삶이 자식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레슨도 신청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피아노 배우러 다니세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어.
이제야 시작하게 됐네. 멋지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롭게 시작한 제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피아노 레슨을 받았고, 주말에는 동네 노인회관에서 하는 댄스 수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암 투병 중에 만났던 정 할머니와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경수 씨, 이번 주 댄스 수업에는 왜 안 오셨어요? 제주도 여행 다녀왔어요. 일주일 동안 정말 즐거웠답니다. 혼자 다녀오셨어요? 정말 멋지시네요. 네, 제 인생 첫 혼자 여행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제주도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을 마음껏 둘러보며 제 시간을 온전히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오름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한라산도 올랐습니다. 체력이 많이 회복되어 한라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성취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주도는 어땠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민수야, 정말 좋았어. 한라산도 올라갔는데 경치가 정말 끝내줬어. 다음에는 너희 가족이랑 같이 가자. 손주도 데리고. 민수와 통화하면서 사진을 공유하고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훈이에게도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여전히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 이후 그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민수야, 지훈이 소식 들었니? 요즘도 바쁜가 보네. 형수님이 출산했어요. 아들이래요. 정말. 내가 할머니가 됐네. 왜 연락 안 했지? 글쎄요. 아직 어머니께 화가 나 있나 봐요. 지훈이의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첫 손자가 태어났는데 소식조차 전해주지 않은 지훈이가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소식이 기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지훈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민수한테 들었어. 축하해, 아들 낳았다면서. 이름은 뭐라고 지었니? 준서요. 박준서라고 지었어요. 지훈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어도 전화는 받아준 것에 안도했습니다. 대화는 어색하게 끝났지만 손자 준서를 꼭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말 민수가 갑자기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은이와 손주를 데리고 찾아온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오히려 반가워. 우리 손주도 많이 컸네. 어머니, 사실 형이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해고당했대요. 뭐라고? 지훈이가 해고됐다고? 민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지훈이가 갑자기 해고됐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진이가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요.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지훈이 형이 포함됐대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지? 엄마한테 얘기했으면 뭐라도 도와줬을 텐데. 아마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민망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재산 문제로 서운한 일도 있었고, 민수의 설명을 들으며 지훈이가 겪고 있을 어려움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다고 해도 어려움에 처한 아들을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형이 요새 정말 힘들어해요. 대출도 있고 아기도 태어나서 부담이 크대요. 알았어. 내가 지훈이한테 연락해 볼게. 엄마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실 형이 자존심이 세서 쉽게 말 못했을 거예요.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훈이를 어떻게 도와줄지, 그리고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지만 결국 그는 제 아들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엄마인데 네, 어머니. 민수한테 들었어. 회사 일이 잘 안 풀렸다면서. 많이 힘들지?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오랜만에 KTX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의 불화를 해결하고 화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서울 가는 길이야. 네? 어머니가 서울로 오세요. 갑자기요? 그래, 온 김에 얼굴도 보고 손주도 보고 싶어서. 괜찮지? 아, 네, 물론이죠. 근데 저희 집이 좀 복잡해서. 지훈이의 말에 주저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집 상태가 좋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지훈이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셨네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청소라도 하고. 괜찮아, 수진아. 갑자기 오게 되어 미안해. 아기는 어디 있니? 안에서 자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지훈이의 집은 생각보다 많이 어수선했습니다. 이삿짐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고 살림살이도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지훈이는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수진이는 어색하게 차를 대접했습니다. 아기 준서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작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아, 많이 힘들지? 지훈이 일자리 잃고. 네. 사실 이사도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얼마나 부족한데? 3천만 원 정도요. 어머님,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지친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고 놀란 듯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셨네요. 그래, 지훈아. 얼굴색이 많이 안 좋네. 식사는 했니? 아직이요. 면접 보고 오느라 못 먹었어요. 그럼 같이 저녁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올게. 저녁을 먹으며 지훈이 가족의 상황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실직 후 벌써 3달째 취업에 실패하고 있었고 대출금 상환과 아기 양육비로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준비해온 봉투를 지훈이에게 건넸습니다. 지훈아, 이거 받아. 시골 땅 판 돈이야. 어머니, 이게 무슨... 저희 때문에 땅을 파셨다고요? 괜찮아. 엄마도 이제 시골 농사 지을 생각 없어. 이 돈으로 새집 구하고 아기도 잘 키워.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오해하고 어머니께 서운하게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엄마는 항상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날 밤 지훈이 집 소파에 누워 잠을 청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결국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들을 보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돈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 여행과 취미 생활을 위한 돈은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은혜라니 웃기지 마. 그냥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거지. 어머니도 쓰실 돈 있으세요? 다 저희 줘버리시면 어떡해요? 걱정 마. 엄마도 계획이 있어. 지훈이는 새 직장을 구해 안정을 찾았고 민순의 가족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집에서 평화로운 노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형이 사업 때문에 큰 빚을 졌어요. 뭐라고? 지훈이가 또 사업을 시작했다고? 네. 퇴근 후에 친구랑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기를 당했대요. 얼마나 큰 돈을 잃은 거야? 민수의 설명에 따르면 지훈이는 직장 동료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 투자금 전액을 사기당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기 때문에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수야, 지훈이는 왜 직접 연락 안 했니? 아마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부끄러웠을 거예요. 이미 한 번 도움받았는데. 알았어. 내가 직접 지훈이한테 전화해 볼게. 지훈이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로 올라가 지훈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집 주민에게 물어보니 지훈이 가족이 며칠 전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민수야, 지훈이네 집에 왔는데 이사 갔대. 혹시 새 주소 알아? 네? 이사요? 저도 몰랐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민수도 지훈이의 새 주소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된 저는 수진이의 친정에도 연락해 보았지만 그곳에서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민수의 도움으로 지훈이가 다니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박지훈 씨는 지난주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퇴사를 했다고요? 네,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연락처도 바꾸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지훈이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이틀을 더 머물며 지훈이를 찾아다녔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수진이의 친구를 수소문해 연락처를 얻었고 그 친구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사실 수진 씨가 제주도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빚쟁이들 피해서요. 제주도라고? 구체적인 주소는 모르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서귀포 쪽이라고 했어요. 그것밖에 모르겠네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민수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도 지훈이가 제주도로 간 것을 전혀 몰랐다며 놀랐습니다. 저는 제주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다면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내일 제주도로 갈게. 어머니,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회사 빠지면 안 되지.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그래도 걱정되는데. 최소한 숙소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제주도에 도착해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지훈이 가족을 수소문했습니다. 서귀포시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마침내 그들의 거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 세 식구가 살고 있었고 문을 두드렸을 때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수진아, 민수한테 얘기 듣고 왔어. 지훈이는 어디 있니? 들어오세요. 지은 오빠는 지금 아르바이트 하러 나갔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 침대 위에서 준서가 자고 있었습니다. 2살이 된 준서는 많이 컸지만 방 안의 살림살이는 매우 초라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은 오빠가 사업 실패하고 너무 괴로워해서. 괜찮아, 수진아. 다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며느리니까. 얼마나 힘들었니?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치다시피 여기 왔거든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지훈이의 빚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사채까지 쓴 상태였고 이자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수진이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진아, 걱정 마. 엄마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또 어머니께 손 벌리게 돼서. 지훈이 언제 들어와? 제주도에서의 일이 있은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이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제 남은 재산 대부분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민수네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고 지훈이 가족도 서울로 돌아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민수야, 고마워. 근데 너 요리를 언제 이렇게 잘하게 됐니? 지은이한테 배웠죠.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간도 싱겁게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가르친 솜씨가 대단하네. 정말 맛있구나. 민수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주말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제 작은 연금으로는 넉넉한 생활이 어렵지만 자식들이 번갈아 도와주어 불편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지훈이 형네도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그거 좋겠다. 준서도 보고 싶고 지훈이도 요즘 바빠서 자주 못 봤어. 형이 새 직장에서 승진했대요.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정말 그 얘기는 못 들었네. 좋은 소식이구나. 지훈이가 사업에 실패한 후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해 그의 빚을 해결했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가족의 화합은 다시 찾았습니다. 두 아들이 서로 다투던 시간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그런 말 그만해. 엄마도 너희한테 서운하게 굴었잖니.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야 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오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재산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균형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과 나를 위한 삶 사이에서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도, 이기적인 삶도 아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된 지금, 저는 매일이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역경도 결국에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은 시련 속에서 더 빛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삶이라는 여정에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남은 시간을 소중히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고단한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고통받을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도 바쁩니다. 지나간 과거는 묻어버리고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일들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